쉽게 말하면 전력 시설을 때린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데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명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36시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이제 가장 관심이잖아요.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갑자기 5일의 여유를 더 줬을까? 이란 거와는 아무 상관없다. 3월 26일 목요일 저녁 알법 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락가락 트럼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전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뒤집히고 바뀌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뭐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전황은 어떻습니까? 전황은 뭐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장기전으로 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상황은 딱 한 가지 변한 게 없습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때리고 있어요. 이란이 절대 먼저 때리지 않습니다. 먼저 때리진 않고 네, 그럼 먼저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란이 스스로의 힘을 안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먼저 때렸다가 돌아올 보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딱 때리는 만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란이 때린 것만 부각을 하니까 이란이 많이 때린 것 같지만 사실 이란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많이 맞고 또 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맞은 만큼 비례해서 이란은 돌려주는 상황. 그러나 네. 이란도 못지않게 많이 맞고 있으니 네, 네.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도 비례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네. 중동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성이 멈추지 않고 멈추지 있다. 않죠.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란이 맞으면은 주변 국가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네. 그런데 한 일주일 전부터는 공격의 패턴이 약간 바뀌어서 중동 국가들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례적인 공격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때리는 물량을 보면은 이란은 지금 미사일로만 공격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공격하고 있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전투기가 훨씬 더 많이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란은 의미 있는 공격을 지금 미사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저도 사실 타임라인을 막 적어가면서 속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한 달간 휴전을 하는 쪽으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이란과 협상을 그 사이에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최신에 나온 보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맥락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발전 시설을 모두 부시겠다. 네. 가장 큰 거부터 시작해서 부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48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 8시 44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공격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나? 왜냐하면 민간인 시설 전력을 때린다는 것은 이건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아니 깡패 국가도 아니라고 항상 하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민간 시설을 그렇게 때린다. 이거는 진짜 깡패 국가는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딱 떡하니 하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똑같이 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우리 전력 시설을 때린다면 우리도 주변 국가 전력 시설 다 때린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피해는 주변 국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단 그거는 유예를 하고 5일 동안 협상을 하겠다. 네, 군사 행동을 유예하고 네. 5일 동안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것이죠. 5일 동안 협상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일이 왜 5일일까? 혹시 미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얼추 보니까 미군이 이번 주 금요일에 중동 시간으로 우리는 토요일이겠죠. 중동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 버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유예해놓고 시간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때린다고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전쟁의 시작도 그렇죠. 최후 통첩 보름 정도를 주고 네. 10일에서 보름 정도를 주고 나서 협상한 다음에 협상 안 됐다라고 하면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작전 개시. 그러니까 1차 전쟁도 협상 중에 6차 회담 잡아놓고 6차 회담 하기 전 며칠 전에 때렸고요. 이번에도 협상을 한 다음에 다음 회담을 비엔나에서 3월 2일 날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걸 앞두고 2월 20일 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패턴 아닌가 명분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력 시설을 때린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데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명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36시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이제 가장 관심이잖아요. 48시간 중에 36시간. 36시간. 네. 그래서 미국의 한 분석가가 36시간 동안 있었던 일,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갑자기 5일의 여유를 더 줬을까? 흥미진진한. 예. 네. 결론은요. 이란과는 아무 상관없다. 36시간 만에 5일을 더 준 이유는 이란 때문에 그게 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 내의 문제다. 첫 번째, 전비를 지금 증강하잖아요. 그래서 2천억 달러를 승인해 달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의회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의회에서 그걸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냥 의회에서는 짧은 며칠간의 전쟁을 하는 걸로 그동안 봐줬는데 이거는 지금 장기전 간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미국이 쓰는 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초반만 팔로우를 했거든요. 예, 초반만 해도 몇 조 됐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 스푸트닉이라고 저 러시아 언론사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미국이 쓰는 돈이 1초에 11,500불이랍니다. 1초예요. 11,500불. 그리고 그리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2달 정도 쓰는 돈이 400억 불에서 900억 불이래요. 억불. 네, 900억 달러. 네. 2천억 달러를 했으면 4달 동안 더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정부가 의회가 통과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느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실패했다. 예, 금리 인하가 이 36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패했고 세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함대를 요구를 했는데 모든 동맹국들이 아주 씁쓸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종의 반란을 한 거죠. 미국 말 안 들어줬습니다. 네 번째로는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TSMC가 있는 대만이 거의 97%를 반도체 원료를 중동 국가 쪽에서 받아오는데 까타르 같은 데서 받아오는데 까타르에서 이게 지금 생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도 지금 뭐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공급망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 의존하고 있는데 예. 헬륨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도. 예,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유가 피해 규모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얘기하는데 이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말하기를 이 피해가 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크다. 지금 현재요. 하루에 1,100만 배럴 이상이 지금 줄어들었다. 생산이.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거죠. 중간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갤런당 유가가 93센트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갤런당 7달러가 되면서 그냥 민주당 쪽에 중간 선거를 그냥 헌납한다. 이 6가지가 지난 36시간 동안 일어났던 얘기라는 거예요. 네. 이 36시간 동안 일어난 중에서 이란은 아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미국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국내 정치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정치 경제. 네,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네. 것이다라고 예. 분석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중간 선거는 어차피 중간 선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깨끗이 포기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이란 무릎 꿇리기를 성공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욕심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의회에서 돈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전쟁 비용. 예. 앞서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예. 통과가 되어야지 그 시나리오가 가능. 적어도 4달을 더 싸울 수 네. 있거든요. 그거 딱 해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6주가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이 딱 6주 돼요. 그러면 전쟁이 그때 6주 만에 끝난다면 그때 끝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4달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의 9월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헤그세스가 9월까지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의회가 그걸 해줄 리가 없다. 비용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5일 동안 연장해 놓고 이란과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48시간 최후 통첩에서 네. 5일로 늘린 늘린 거잖아요. 거죠. 네. 지켜보는 기간을 늘리고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 달이라는 기간. 네, 그러니까 뭐 일정을- 15개 안을 제시를 했다고 네. 그러죠. 이걸 지금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15개 안이나 이 15개 안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 15개 안이 이란한테 좀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안이 모든 제재 해제예요. 첫 번째부터 모든 제재 해제입니다. 네. 모든 제재 해제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워낙 예.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이 빼도 박도 못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란은 우리 평화적인 핵개발이라고 했거든요. 평화적 핵개발이라면서 민수형 핵개발이잖아요. 그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민수형 두 번째가 민수형 핵개발 같은 건 괜찮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찰을 받으면서 국제사회가 하는 대로 다만 핵무기는 안 만드는 조건으로 다 이게 돼 있고요. 하나 걸린다면은 그 중에서 15개 중에서 가장 만약에 이란이 걸린다면은 탄도미사일 문제인데 근데 그 중에 그게 보도가 맞다면 탄도미사일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데 추후에 논의 대상으로 두는데 그 논의하는 거는 탄도미사일 개수와 그다음에 사거리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어차피 탄도미사일 개수를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2,000km까지는 늘 뽑아왔던 거고 네. 그것만 더 줄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게 꽤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재 해제입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네. 이 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요.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네. 이 작전이 시작하기 전에도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란이 못 받고 지금은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그 경계가 어디에서 아니요, 되는 지금 건지. 지금 거는 완전히 미국이 달라요. 미국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이 물론 이제 이란에서 뭐 농축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수형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민수형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민수형 핵 개발할 수 있다면 이란이 얘기했던 우리는 평화적인 핵 개발에 무기는 안 맞는다. 근데 민수형 핵 개발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우라늄 농축하는 부분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근데 민수형 개발을 하면은 농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국제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제 감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15개는 그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괜찮다. 이거는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란 내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종전을 하고 휴전을 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이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 저는 사실은 네. 이 15안 보기 전까지는 에이, 또 거짓말 하겠다. 또 뭐 잠깐 희망.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4월 11일까지 일단 전쟁 간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가드는 것도 마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5안을 아침에 딱 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성일강 교수하고 둘이 나눠봤어요. 이 정도면 받을만 한데? 그랬더니 성일강 교수 말은 탄도미사일이 걸리는데요? 탄도미사일인데 무슨 받을까요? 말씀이지? 예, 네. 탄도미사일 받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탄도미사일 부분도 보면은 추후 논의예요. 추후 논의고 사거리와 개수에 대해서 논의한다. 물론 사거리를 확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논의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란이 지금까지 미국에 요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배상해달라, 네. 절대 공격을 못하게 해달라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할 만큼 이 안이 매력적인. 아니 일단은 제재 해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배상을 해달라면 미국이 배상할까요? 미국은 배상을 저걸로 항상 퉁치려고 생각했습니다. 제재 해제. 그것만 해도 보상이 되잖아요. 그거 더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한다면 엄청난 성공이죠. 예, 제재 해제한다면. 말 그대로 그렇게 치면 훈풍인데. 예, 훈풍이죠. 네, 근데 보도에서는 이게 이란이 못 받을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네. 하는 부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말고 그렇죠. 15개 항이나 되니까요.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그럼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15개 중에서 첫 번째 아니에요? 이제 이거 이스라엘 언론에 봤는데요. 네,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 그 아주 훌륭합니다. 네, 받을 수 있는 부분. 네. 두 번째는 미국이 이란의 민수용 핵 개발 전기 생산용이죠. 거기에 미국이 도와준다.
그거를 개발하거나 더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와준다.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든 그 생션의 위협 있지 않습니까? 제재의 위협 같은 거 전부 다 제거한다. 제거한다. 네. 네 번째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동결한다. 핵 프로그램 동결한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라늄 농축 못하게 하는 거겠죠. 이거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농축된 우라늄은 이란 내에 남기는 하는데 그러나 지금 농축된 우라늄 60% 440kg 그거는 이란에 남아 있지만 감독과 그리고 서로 제한된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남는다 이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미사일 프로그램은 추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그 수와 개수와 그 사정 거리는 이건 이제 제한을 둔다라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은 민수용과 방어용으로만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네, 나쁘지 않죠. 이건 공연용 아니니까. 그리고 기존의 핵 시설들은 모두 중단시킨다. 기존의 핵 시설을 발전시키는 중단시키고 그런 발전 같은 거는요. 그다음에 더 이상 농축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핵 부분에 네. 네. 그리고 무기급 핵 물질을 이란 땅에서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 예. 미국 이란은 뭐 무기급 핵 뭐 핵무기를 만든다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란의 말도 맞고요. 그다음에 모든 농축된 거는 이게 좀 이게 애매한데 아까는 농축된 거는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모든 농축된 물질은 IAEA에게 다 내보낸다. 방출, 네. 방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라늄 440kg 그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어머니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우라늄이 남아 있는 거를 그거를 이란 땅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리고 12번째가 나탄즈, 에스파한, 포르도 이 시설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파괴한다. 시설. 네. 네. 그리고 국제 감시나 이런 감시 사찰 이거는 받고 14번째가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서로 동의한 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이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가 지역적 이게 관계되는 국가들끼리 지역의 안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역의 안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 지역. 이란과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란과 뭐 이스라엘 이런 문제 있겠죠. 안보 문제는 지역 문제들은 협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제재가 다 풀린 거. 그다음에 네. 이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민수용 핵시설이 민수용이지 전쟁 무기 아니다. 그런 게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핵 개발이고 그다음에 이란 땅에서 핵 농축을 할 거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할 거다. 예, 근데 다만 이란에서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이란 땅에서 농축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갖고 와서 핵 시설을 준다는 얘기죠. 네. 핵 연료를. 이게 이제 이란은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거는 이란이 계속 얘기했던 게 1%든 0%든 이란 땅에서 핵 농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란 땅에서 핵 농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게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후에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미사일 사거리와 숫자 이 부분이 이란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여쭤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란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란이 핵무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이 지키는 네. 용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택지가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사실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2차례나 났잖아요.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아니 근데 이란이 항상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까? 국제사회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인 핵 개발이다. 평화적인 핵 개발이면 20% 이하입니다. 네. 우라늄 농축. 네. 그리고 항상 했던 게 그리고 농축은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조금 걸리는 그 부분이 걸리죠. 네.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란 네. 땅에서 무인도라도 우리 땅에서 하겠다. 이거는 걸려요. 그렇지만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적하신 대로 두 번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야, 핵 만들어야겠다. 핵 만들면 우리 이렇게 못 때리겠지. 그 생각하겠죠. 그게 관건이에요. 네. 그게 가장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이 15개 항이 이란이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이런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스라엘은 과연, 네.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요. 바로 나온 게 이 15항을 두고 이란과 차분차분 앉아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퉁 쳐버리고 끝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본 합의만 하고 세부 사항 가지 않고. 네. 그래서 빨리 전쟁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5개를 하나하나 앉아서 대화를 하고 막 하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이란을 쪼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서 그냥 이란과 합의를 하면서 야 끝났다 하고 끝내버릴까 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장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얘기하면서도 이거 이런 거 저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좀 다르게 세부 해석하고, 조항들이 예, 있어야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럼 네.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예,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5개를 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 안 되겠구나. 네.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내보내든지 해야 되겠구나. 예, 아니면 국제 사찰을 받던가. 네. 그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그동안 얘기한 거 어려운 거고요. 어차피 탄도미사일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그건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핵 협정을 할 때 이란 땅에서 우라늄 농축 못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이 이란이 많이 걸리지. 그 외의 거는 일단 제재가 해제된다는 건 좋죠. 네. 근데 다만 제재 해제도요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제재 해제 안 했나요? 2015년에 제재했죠. 근데 금융 제재가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금융 제재가 안 풀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란 은행들이 국제 그 금융망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란에 놀러 가도 신용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신용카드를 못 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로 해제가 되는 건데 그거 안 되고 그냥 말로만 우리 해제하기로 거 어디 막은 거 풀어줄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재 가지고 니네 겁 안 줄게. 그것만 하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네.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을 공격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가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란의 그 핵을 없애는 것 네. 이런 것에 굉장히 명분을 두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한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란에 너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 안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래봤자 미국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스라엘 말을 잘 들어준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없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너무 잘 들어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First Jewis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예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대통령이다. 그 정도로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한 말 다 들어줬어요. 근데 바이든만 해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하고 얼마나 사이가 좀 삐걱거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다 들어줬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한테 나 다 들어줬잖아. 이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결정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예, 미국 결정하면 그리고 결정하는 게 이스라엘이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란한테 더 뭐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만 걱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 좀 네. 세세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네. 걱정.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이런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논리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하던 하지 않던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공격할 수 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리면 못하겠죠. 지금은 한 게 없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란도 오늘 역시 공격을 또 했고요. 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자라는 목소리를 겉으로는 내고 있지만 네.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협상할 거야. 종전을 위해서 협의를 이렇게 할 거야. 이 안을 가지고 이만큼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그만해라고 하면 멈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네, 1차 전쟁도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지난 2월에 협상장에 섰잖아요. 그럼 지금 이 15개 항은 오바마 때보다 나은가? 나은 거는 우라늄 농축 못하게 하는 거라면. 네, 이거 받아들인다면? 네, 우라늄 농축 못하게 하는 거고 이란 땅에서 핵과 관련된 어떤 무기급은 못한다라는 거. 네. 사실 오바마도 거의 그 수준인데요. 다만 오바마는 이게 그 일몰 조항이 있었잖아요. 일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프로그램 가동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예 없어진 거죠. 일몰 조항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안대로 그대로 예, 이란이 쭉 간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네, 쭉 간다. 네. 진작에 이런 안으로 예를 들어서 협상이 좀 됐다면 이런 전쟁이나 피해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진작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오히려 협상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지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그 이란 문제를 다뤘던 행정관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 비엔나에서 이란이 내놓을 카드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전쟁을 끌고 간 위트코프와 제라드 쿠시너 이 두 사람이 문제다라고 네. 이 지적이 나와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군사 행동을 5일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거 연막 작전 아니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 그 미군 병력이 8,000명 정도가 이번 주 금요일 중동 시간 금요일 우리 시간 토요일쯤에는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육군 지상 전력도 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육군 지상전력이 나오면은요, 그게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유예가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5일은 기간이 좀 예, 비슷하네요. 5일은 지금 해병대가 곧 해병대나 공수부대 도착하는 시간이고 거기서 모이면 그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5일 타임이고요. 한 달 동안 휴전을 하다는 얘기는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오는데. 네.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협상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란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그 지점에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안 된다면 공격할 수 있겠죠. 공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모이고 있다. 예, 그러면 60일까지만 작전할 수 있거든요. 네. 60일 지나면은 다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60일이면은 두 달이니까 그러면 4월 28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이 오늘이 우리가 녹화하는 시간이 3월 25일이고요. 예, 한 달이면 4월 25일. 그럼 전쟁하면 연장을 할까요? 지금 아주 시차가 아주 묘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일도 그 해병대가 도착하는 미국 네. 미 해병대가 도착하는 시간이고 네. 그리고 한 달도 네. 육군 전력들을 보낸다면 한 달 네. 도착하는 시간이 한 달이고 해서 시간을 좀 묘하게 맞춘 것이다라는 네,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이 전쟁 초반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상전으로 가면 미국도 피해가 크고 출혈이 크다. 그런데도 이걸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는 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거의 소위 말해서 미추강이 전략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기전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미국이 이란을 효과적으로 지상전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네. 계획이 쓴다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란보다 훨씬 약하다는 이라크 군들을 쿠웨이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라크 군들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그때 사막에 폭풍 작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동원된 제가 알고 있는 지상군이 98만이었습니다. 몇만? 98만 명. 98만 명. 거의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란에도 100만 명이 들어와야 되지 완전히 이란을 장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라크보다 이란이 땅도 훨씬 크고 네 배 정도 인구도 큰 그렇죠. 걸로. 인구도 많고 군 조직도 훨씬 더 탄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만 들어와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예. 완전히 뭐 확실한 게 우위를 차지하려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직까지는 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군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 네, 반군. 예, 네, 쿠르드 반군, 네. 뭐 이런 반군들 있잖아요. 그걸 쓸 가능성이 있어서 이란 혁명 수비대들 정신을 분산시키면서 미국이 작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피해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많은 미군들이 죽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뭐 또 그런 얘기도 나요. 미군이 지금 피해 상황을 좀 감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전쟁 시작되면 감출 수가 없죠. 더 많이 죽는 건 뻔하니까. 그때랑 이라크 때랑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도 적고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비교를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도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죠. 네. 이란 그 36시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국민 중에 60%가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급 반대예요. 보통은 미국이 결정을 하면 국민들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군의 승리를 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이란 전쟁은 시작 때부터 나쁩니다. 시작 때 27%만 찬성했거든요. 27%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미군이 죽거나 유가가 오르면 나는 처리하겠다 지지를.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딱 한 그룹이 있습니다. 마가 공화당원들. 네. 이 사람들은 92% 찬성. 그러니까 마가가 갈라졌다고 생각했는데 8%만 반대하고 있고요. 92% 찬성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70% 정도 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의 힘은 얻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미국 국민들이 지금 지지도가 안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미치광이 전략으로 간다면 그냥 중간선거 포기하고 반드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밀어붙인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출혈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용도 지금 비용도 장난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승인도 안 나기 네. 때문에 어떤 비용으로 전쟁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시간을 들이면서 아랍 국가들의 동참을 많이 끌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 전쟁에서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번 기회에 이란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되면 전쟁이 길어지면 같이 참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